해피 뉴 이어 2023.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새롭게 2023년을 여는 슈스스TV 이달의 뉴스 앵커 한혜연입니다. 패션계가 정상 궤도에 올라 팬데믹 시대의 끝을 알리면서 2022년 하반기에는 정말 재미있는 소식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거 모르면 2023년 패션계는 따라갈 수 없다 싶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컴팩트하게 알려드리는 이달의 뉴스. 그럼 슈스스TV 아듀 2022 헬로우 2023 이달의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1월에는 유독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을 대성통곡하게 만든 슬픈 소식입니다. 바로 라프 시몬스 브랜드의 중단 소식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라프 시몬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역사적인 브랜드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2023년 봄, 여름 컬렉션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전개했던 브랜드 라프 시몬스의 27년간의 여정을 마친다. 우리의 비전을 믿어주고 나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가구 디자인 전공생임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패션의 길에 들어서서 유스컬처, 서블컬처를 대변하는 대담하고 독보적인 패션 세계를 선보이며 스트리트웨어의 선구자, 패션계의 지니어스라는 수식어로 이름을 날린 라프 시몬스. 그의 첫 시작은 1995년 남성복 컬렉션으로 뉴 웨이브와 펑크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미국 대학생, 영국 남학생들의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룩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패션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뉴스컬처 컨셉이었기 때문에 라프 시몬스는 젊은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패션계를 장악해버렸죠. 이후에 선보이는 컬렉션들도 프린팅 기법을 사용해서 유스컬처를 표현하거나 테일러링의 스트리트 무드를 더하는 등 자신만의 저항 정신을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라프 시몬스의 패션은 스트리트웨어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질 샌더, 크리스찬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시절을 걸쳐 캘빈 클라인의 CCO를 맡기도 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해왔습니다. 하우스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활동과 자신의 브랜드 운영을 안정적으로 병행해왔던 그였기에 갑작스러운 브랜드 중단 소식이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라프 시몬스라는 브랜드는 이번 2023년 SS 컬렉션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게 됐지만 라프 시몬스를 영영 떠나보내는 것은 아니기에 이제 눈물은 그만. 앞으로 프라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미우치아 프라다 여사와 함께 이뤄낼 활약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소식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구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브랜드를 떠난다는 소식인데요.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2002년 구찌의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입사하여 2015년에는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자리까지 오르며 무려 20년간 구찌에서 몸담아 왔습니다. 그는 기발하고 풍부한 아이디어로 연일 화제를 일으키면서 그가 데뷔한 2015년에는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을 내고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샤넬을 꺾고 명품 브랜드 매출 2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구찌의 새 시대를 열었었는데요. I feel 구찌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요. 이 정도면 장기 근속 최우수 사원 아니냐고요. 지난 7년 동안 인간 구찌 그 자체를 보여줬던 미켈레와 구찌의 결별은 가히 충격적이었기에 미켈레가 구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구찌를 소유한 케어링 그룹에서 혁명적인 디자인 변화를 요구했지만 미켈레와의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겼다든가 지금까지의 실적에 비해 최근 상장세가 부진하기 때문이라든가 지금이 딱 구찌에게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등 다양한 이유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찌와 미켈레가 서로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한 만큼 슈스스는 그저 그 둘의 앞으로의 행보를 묵묵히 응원하는 것으로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링 그룹이 구찌에게 보낸 찬사처럼 미켈레는 구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순간을 가져온 사람이었던 것만큼 미켈레의 후임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세간의 구찌의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현재 보테가 베네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마티유 블라지, 생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안소니 바카렐로, 최근 브랜드를 에스티 로더로 넘긴 톰 포드, 피터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터도, 버버리의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리카르도 티시, 셀린느의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비 필로, JW 앤더슨과 로에벨을 맡고 있는 조나단 앤더슨입니다.
자, 과연 어느 누가 미켈레의 빈자리를 채우게 될지 구찌가 보여줄 혁신 인사가 정말 기대되는군요. 사실 구찌의 모 회사 케어링 그룹에서 충격적인 결별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구찌의 알레산드로 미켈레를 떠나보냈다면 2021년 비슷한 시기에 보테가 베네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다니엘 리를 떠나보냈는데요. 보테가 베네타 2019 프리폴 컬렉션을 시작으로 2022년 스프링 썸머 컬렉션까지 약 3년간의 짧은 재직 기간이었지만 자신만의 영한 감각을 불어넣으며 수면 속의 보테가를 핫하게 끌어올리며 뉴 보테가 베네타의 시대를 열었던 다니엘 리. 보테가 베네타를 떠난 다니엘 리의 차기 행보는 패션계의 최다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10개월간의 공백기를 깨고 드디어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버버리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부터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를 맡아온 리카르도 티스의 뒤를 다니엘 리가 이어받는 것인데요. 보테가 베네타 재직 당시 보테가 그린 컬러, 카세트백, 파우치팩, 스트레치 샌들 등 수많은 히트 아이템으로 명품 브랜드의 흥행 보증수표 타이틀을 거머쥔 그이기에 2023년 2월 공개될 다니엘 리의 첫 버버리 컬렉션 작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런던을 대표하는 브랜드 버버리와 런던 출신의 핫한 디자이너 다니엘 리의 만남. 경쟁 브랜드에 비해 부진한 액세서리 매출을 보이고 있는 버버리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이번 만남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겠죠. 유서 깊은 브랜드일수록 혁신을 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여기 95년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브랜드 리노베이션을 보여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페레가모입니다. 지난 3월 신발의 명가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브랜드 페레가모는 맥시밀리안 데이비스를 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했습니다. 페레가모 역사상 첫 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며 26살의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다가 자신의 브랜드 맥시밀리언을 론칭한 지 2년이 채 안 된 신인 디자이너였기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2020년 9월 자신의 이름을 건 컬렉션을 발표하자마자 리안나, 두아리파, 카일리 제너 등 헐리우드 스타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패션계의 루키이죠. 그만큼 맥시밀리언이 페레가모에서 보여줄 행보의 기추가 모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맥시밀리언은 페레가모의 영입됨과 동시에 타격을 선보였는데요.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았던 흑백 컬러를 레드 컬러로 바꾸고 브랜드명도 창립자 이름 살바토레를 쏙 빼버리고 페레가모로 바꾸고 40년간 이어진 타이포그래피 로고 대신 세리프 글꼴로 교체를 하는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를 통해 페레가모의 새로운 챕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뷔 전인 2023년 봄, 여름 컬렉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으니 앞으로 그가 풀어낼 페레가모의 컬렉션들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로고에서 창립자의 이름을 지워낸 만큼 그 공백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채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직 2022년 가을, 겨울 컬렉션이 한창인 지금 벌써부터 새로운 가을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시즌, 상상도 못한 베뉴에서 컬렉션을 선보여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바로 디얼 옴무 2023년 프리폴 컬렉션입니다. 브랜드 75주년을 기념해 전개된 이번 쇼는 천체라는 주제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이런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쇼장은 이집트 피라미드인데요. 천문학을 숭배하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천상의 컬렉션은 여행에 대한 평생의 열정을 기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패션 브랜드들이 쉽게 설 수 없었던 피라미드 사이를 가로지르는 디올의 런웨이. 이집트 수천 년의 역사와 광활한 대지, 웅장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75주년을 기념하는 75가지의 컬렉션 룩만 봐도 디올 옴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킴 존스가 이번 컬렉션 준비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꾸뚜루 피네시와 테크니컬 실용성을 결합하는가 하면 패션 브랜드 데님 피어스와의 협업 아이템을 선보이고 3D 프린터로 뽑은 것 같은 비주얼의 부츠를 스타일링하는 등 이번 컬렉션은 마치 영화 듄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번 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핫셀럽
차은우 그리고 세훈도 참석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인간 디올의 면모를 뿜뿜하며 자리를 빛냈습니다. 어느덧 단순히 시즌 제품을 선보이는 게 아닌 문화 행사로 자리 잡은 듯한 패션쇼. 과연 다음에는 어떤 브랜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스텝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언젠가 우주에서도 패션쇼를 하는 날이 올까요? 그러면 저는 진짜 한번 참석해보고 싶네요. 2022년은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가 개최되며 패션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는데요. 국제적인 패션 앤 컬처 소식을 빠뜨릴 수 없겠죠. 다양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대하여 문화 발전을 위한 운영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인 라크마 아트 앤 필름 갈라를 소개합니다. 라크마 아트 앤 필름 갈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2022년은 11주년 기념 행사로 한국 유명 인사들도 여러 참여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핑크 로제가 입은 과감한 컷아웃이 특징인 생로랑의 드레스가 연일 화제였죠. 그 뒤에도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장동건, 고소영 부부와 이병헌, 조인성, 박찬욱 감독이 자리를 빛냈고 킴 카다시안, 페리스 힐튼, 구찌의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알레산드로 미켈레, 빌리 아이리시 등 최고의 글로벌 문화 패션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한 셀럽 라인업을 보니 영화 패션계의 대축제라는 별칭이 납득이 되네요. 국제적인 패션 행사를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5일에 개최된 2022 브리티시 패션 어워드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SNS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바로 한국 배우 한소희와 글로벌 셀럽들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영국 패션계에서 가장 권위 높은 시상식이자 영국 패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행사인 브리티시 패션 어워드에서 한소희는 영국 뷰티 브랜드 샬롯 틸버리의 아시아 앰버서더로 참여했습니다. 샬롯 틸버리의 다른 뮤즈들과 함께 레드카펫에 오른 그녀. 배곡같이 하얀 피부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님 아크라의 그린 컬러 시폰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많은 셀럽들 중에 유독 한소희만 눈에 띄는 건 슈스스만의 콩깍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2023년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경성 크리처의 출연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활약도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패션 얼리 어댑터라면 무조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패션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디자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세계 최대 명품 패션 브랜드인 LVMH에서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인 LVMH 프라이즈 소식입니다. 고 버질 아블로, 자크무스, 뎀나 바실리아, 마린세르 등 최근 패션계를 주름잡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LVMH 프라이즈 수상 그리고 파이널리스트 출신이 많기 때문에 매년마다 LVMH 프라이즈의 우승자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LVMH 프라이즈는 디자이너들에게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 우승자는 한화 약 4억에 달하는 상금과 LVMH 산하 브랜드 루이비통, 디올, 셀린, 밴디 등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의 전문가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기 때문이죠. 거의 쪽집게 과외 수준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의 주인공이 된 올해의 우승자는 바로 스티븐 스토키 달리입니다. 알렉산더 맥퀸 그리고 톰 포드 남성복 팀에서 근무하며 실력을 쌓은 그는 2020년 졸업 컬렉션을 발표하며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설립했는데요. 겨우 2년 만에 쾌거를 이룬 배경 중에 하나에는 영국의 팝스타 해리 스타일스가 있습니다. 해리 스타일스가 골든 뮤직비디오에서 달리의 의상을 입고 나와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상을 수상하면서도 해리 스타일스와 그의 스타일리스트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국 상류층의 문화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룩을 선보이는 스티븐 스토키 달리. 한국 내 매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예쁜 컬렉션의 옷을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군요. 그리고 준 우승상에 해당하는 칼 라가펠트 상을 받은 디자이너들도 아주 만만치 않은 실력자들입니다. 아쉽게 우승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실력만큼은 대단한 두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ERL. ERL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엘리 러셀 린넨츠가 전개하는 미국 패션 브랜드로 자유로운 캘리포니아의 베니스 비치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가장 주목해야 할 패션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킴 존슨이 디올 옴무 2023년의 스프링 컬렉션에 게스트 디자이너로 그를 낙점해서 함께 협업한 컬렉션을 전개하기도 했죠. 두 번째 준 우승자로는 바로 위니 뉴욕. 위니 뉴욕은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서 런던에서 자란 이드리스 발로건이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비스포크의 본 고장인 런던의 세빌로우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 버버리, 톰포드의 남성복 디렉터로 경력을 쌓은 그는 소위 말해 짬밥을 좀 먹은 디자이너인데요. 2019년 뉴욕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남성복 브랜드 위니 뉴욕을 설립하여 자신만의 브랜드를 런칭했고 3년 만에 LVMH 프라이스 파이널리스트로 상까지 수상했네요. 이렇게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성장하고 있는 걸 보니 패션계의 미래가 아주 든든한데요. 아직 학생 신분임에도 패션 능력치를 뿜뿜하며 패션계의 러브콜을 받는 디자이너들도 있습니다. 패션학도 베이비들이라면 꼭 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곳.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졸업작품전으로 SNS를 핫하게 달구기도 하는 그 학교.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입니다.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스텔라 맥카트니 등 패션계 거물들이 졸업한 이 학교에서는 매번 창의적이고 독특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올해도 아주 독특한 작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디자이너가 있죠. 바로 이 작품입니다. 마치 인체 해부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작품은 브라질 출신의 아만다 콜라레스 실바가 직접 한 땀 한 땀 만든 모형이라고 합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돼서 진짜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과학 교과서에 등장한 임산부 해부도에서 영감을 받아 런웨이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함 속의 강함이라는 컬렉션 테마로 아기와 아빠, 엄마 세 가족의 페르소나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기발한 상상력으로 인간과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담으며 졸업 작품전만으로도 이렇게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아만다 콜라레스 실바. 이 학생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2022년의 또 큰 뉴스는 역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해 9월 8일 96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70년가량 재위한 살아있는 영국 역사 그 자체였던 여왕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죠. 영국 출신의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영국 패션계의 발전을 위해 신진 디자이너 발굴에도 힘썼으며 당신 스스로도 힘있고 간결한 스타일로 패션 정치를 보여줬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패션계도 각자의 방식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했습니다. 영국의 가장 오래된 백화점 중 하나인 셀프리지아 헤롯 백화점은 에도의 뜻을 함께 하기 위해 휴장을 감행하였고 에도 기간과 일정이 맞물린 23SS 런던 패션 위크도 비교적 경건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런웨이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브랜드가 생겨났고 쇼를 진행하며 여왕의 서거에 조의를 표한 디자이너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버버리는 가장 먼저 쇼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러한 취소 결정은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언급했습니다. 라프 시몬스도 그 뜻을 함께했죠. 크리스토퍼 케인, 다니엘 W. 플래처, 포렌조 등 대부분의 브랜드가 여왕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컬렉션 쇼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을 기리는 룩을 선보인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JW 앤더슨은 그를 애도하는 레터링이 적힌 티셔츠를 런웨이에 선보였고 헬퍼는 컬러풀한 스타일을 즐긴 여왕을 연상시키는 룩으로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에르뎀은 피날레 룩에 검은 베일을 씌워서 그녀를 추모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런던 패션 위크는 리처드 퀸의 쇼를 피날레로 막을 내렸는데 리처드 퀸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최초로 런던 패션 위크에 방문해 쇼를 관람했던 디자이너이자 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디자인 어워드의 첫 수상자였기 때문에 여왕의 별세 소식이 더욱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겨우 10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만에 추모 의상 23착장을 새로 작업해 오프닝 룩으로 올리며 애도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패션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여왕, 영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2 어게인 2002를 떠올리게 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열광케 한 카타르 월드컵 소식을 놓칠 수 없죠. 아주 드라마틱하게 16강에 올라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께 먼저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볼까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비단 선수들의 축구 실력과 근성만 핫이슈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놀라운 실력뿐만이 아니라 필드 위에서 더 빛나는 수려한 외모로 여심을 아주 확 잡아버린 한국 9번 누구야의 주인공, 바로 조규성 선수인데요. 조규성 선수의 인기가 날로 급증하면서 그의 사복 패션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신사 재질이라는 말이 올라올 정도로 탁월한 패션 센스로 깔끔하면서 힙한 캐주얼 룩을 연출해 같이 손잡고 걷고 싶은 인물 1위는 제가 정했습니다만, 아무튼 훈훈한 매력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또 남친 룩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또 있죠.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가 있죠. 이 정도면 손흥정 감독님도 인정해줘야 돼요. 영원한 월드클래스 우리의 슈퍼손 손흥민 선수의 사복 또한 빠지면 섭섭하죠. 빛나는 실력만큼이나 사복 패션 남친 룩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주로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로 남친 룩의 정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패션을 잘 보면 고가의 브랜드 제품도 본인에게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제품만 쏙쏙 골라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멋지게 소화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소니의 패션 센스를 눈여겨본 영국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는 손흥민을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하며 그의 패션 센스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안화골절 수술 후에 처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버버리 카디건을 입고 나와서 연일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거 앰버서더를 넘어 런웨이 모델로 서도 될 정도 아니냐면서. 이런 그의 패션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소비자의 마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4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손흥민 선수가 입고 있던 그 티셔츠, 바로 본인이 런칭한 NOS7이라는 의류 브랜드의 제품이었는데요. 자신의 등번호 7번과 이름 son을 조합해 만든 이 브랜드는 정말 손흥민 선수 그 자체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달 론칭할 당시 의류 제품 판매와 동시에 매진이 되었다고 하니까 인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하긴 손흥민 선수가 론칭한 브랜드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은 축구 실력도 좋으면서 훈훈한 외모에 감각적인 패션 센스까지 다 가지면 정말 어쩌자는 건지. 자, 조규성 선수,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보여준 모든 선수들과 코치진들, 그리고 벤투 감독님께 즐거운 추억 안겨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로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성과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022년을 총결산하고 2023년을 새롭게 여는 재밌고 핫한 패션 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유쾌하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슈스스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통해 재미있는 패션 정보 소식을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슈스스TV 이달의 뉴스 앵커 한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